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이를 키워주고 있어. 이준석이는 얍삽한 알박기 알다, 알박기.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한 열 하루 남았네요. 제 방송은 항상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화요일날 2시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손님도 봐야 되고, 저도 나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1, 2부에서 방송을 좀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방송이 좀 빨리 내려가는 것 같으면 유튜브나 네이버 들어가셔서 준철학관 치시면 한 400여 편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제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어제 김문수 부천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서 부천 현장에 가서 이러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어제 보니까 뭐 가족들도 다 나와서 선거 유세하는 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는 돌직구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에서 커피 원가 120원을 뭐 유포하거나 얘기하는 사람은 고발 조치를 하겠대요. 참 웃음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없애자는 법안을 올려놓고 뭐 대통령 되면 이제 바로 시행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툭하면 뭐 고발 조치한다. 고소하게 되면 귀찮잖아요. 일단 뭐 아무 죄가 없어도 경찰에 가야 되고 또 검찰에 가야 되고. 참 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고소 남발은 그만하셨으면 해요. 어지간히 이제 다급해진 것 같아요. 사실 커피 원가라는 것도 그래요. 처음부터 원료비가 120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도 옛날에 뭐 잠깐 이 철학관 하면서 여기 사실 카페짜리예요. 그래서 저희도 커피도 팔아보고 막 이랬는데 월세 나가죠, 알바비 나가죠. 알바들도 교육을 또 시켜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부대 뭐 전기세에서부터 부대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또 이제 1년 지나면 또 부가세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커피 가게를 저도 해봤지만은. 그래서 6개월 정도 같이 겸용해서 팔아봤는데 그게 이렇게 남는 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 원가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요즘 대선 기간이니까 이 대통령 후보들의 원가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원료비를 할까요? 근데 원료비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료비는 이제 어떤 집안 환경,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원료비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모님의 어떤 교육료를 받고 어렸을 때는 이제 그게 원료비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육을 받았나 이 정도가 이제 원료비가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 원가도 따지니까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란 건 뭘까요? 원가 그까지가 원료비라 그러면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살아온 기간을 제가 볼 때는 원가라고 봐요. 어떻게 살았느냐.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소년공을 해서 공부해서 또 변호사 합격 중앙대 나와서 뭐 그까지는 원료비고 이제 과연 원가란 건 뭘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은 사실 오늘도 이제 오늘 토론회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2차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봐야 될 거는 이 토론이라는 거는 이준석이가 뭐 토론에서 굉장히 잘해서 뭐 퍼센트가 올라간다. 전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한 대표 같으면 한동훈 대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시하는 전략을 썼을 거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돼요. 자꾸 단일하다 뭐 쫓아가서 단일화하자. 국민의힘 국힘의원이 가서 당대표를 뭐 권하더라. 사실 그거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건 어차피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 상도라는 것도 있고 어떤 이 도의라는 게 있어. 쉽게 말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오픈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한동훈 대표가 유세하다가 얼마나 열받겠어. 쉽게 다 알 거예요. 저도 사실 보수지만 보수의 나쁜 건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선거 11일 주고 될 수 있는 대로 진짜 국힘이라든지 이런 데 나쁜 얘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 했었지만 전략적인 선택으로 김문수가 된다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당원들은 인기나 어떤 인지도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 씨 훨씬 높았죠. 근데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돼서 정말 편안하게 저는 이제 오늘 보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25일이 지나면 역풍을 한번 맞고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편안하게 그래도 이재명을 낙선시킬 수 있는 후보가 한덕수가 됐어.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당원들은 이렇게 바보들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보다도 당원들이 더 전략적 선택을 잘해요. 근데 이게 어긋나면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정말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준석이하고는 항상 격을 둬야 된다. 무시하는 전략을 썼어야 돼요. 무시해버리면 10% 이하 되면 그 다음에 보수가 결집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비책을 얘기한 거는 사실 전환길이나 한동훈이나 좀 팬덤이 강한 그런 사람이 부산서부터 대구, 그다음에 저는 광주를 얘기했어요. 광주도 한번 가고 충청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수도권으로 입성하는 거 바람을 일으키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제 방송한 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전환길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이면 더 좋아요. 사실은 전 소인이라 아직도 신뢰를 어기고 단일화 안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소인의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대인이다. 지금 한 10% 나오는 이준석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쪽이라고 그러면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바람이 일잖아. 지금 부산서부터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사실 한동훈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아까 커피 원가 얘기도 비교해서 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택시 운전도 하고 이래서 노동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지사를 맡았을 때 그 테크노밸리지라든지 광교 신도시라든지 많은 업적이 많아요. 그럼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물론 한동훈 대표도 쉽게 말해서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어떤 팬덤을 가지고 중도를 흡수를 하고 중도 표심을 잡고 투트랙 김문수 같은 경우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직결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준석 아니래도 이길 수 있어. 인구수로 비하면 사실 경상도 이쪽 호남보다 경상도 인구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김대중 시절에 인구수가 차이가 나니까 경상도에서 무조건 나오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지나왔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경상도 사람을 뽑아다가 후보를 만드는 거예요. 경상도 표를 가지고 와야 이길 수 있는 구도야 우리나라는. 그럼 어차피 보수 쪽에서 경상도 표하고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서도 경상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승부처는 이제 경기도 이런 쪽에서도 이제 어차피 지금 양분화돼 있어요. 어떤 경상도와 호남 쪽에 양분화돼 있다. 그래서 항상 뭐 충청도가 캐스팅 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도로 이제 충청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도 표심 흡수할 수 있는 한동훈 당대표는 외부에서 이렇게 안 간대.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보고 민주당 탈당해서 민주당을 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이준석이 쪽에서 뭐 당대표를 권했다.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한 대표도 조금 욱하는 게 있어서 사주를 보니까 좀 욱하는 게 있어요. 너무 쉽게 하면서 원칙주의자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을 좀 막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 선거에서는 이겨야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정말 안 돼요. 제가 방송을 몇 번 했지만 정말 안 돼요.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제2의 차베스가 되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남미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아. 정말 부자 나라. 하루아침에 정치인들 차베스라는 그 괴물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포퓰리즘. 석유 많으니까 다 놀아주자. 방만하게. 그래서 300만 명이 지금 떠났어요. 나라가 망해갖고. 지금 외국에서 그 여자분들이 뭐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안 하지만 가장 밑바닥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잘 살던 나라가. 그 꼴이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IMF를 겪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해. 이게 국민들이 잘못해서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누구 뭐 민주당이 국힘이고 다 떠나서 잘못된 어떤 경제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잘못 뽑아가지고 한마디로 리더십이 없는 그런 정권이 잡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경기 되게 나빠요. 윤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어요. 군가사는 다 있어. 쉽게 하면서 체코 원전이라든지 정말 외교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잘했어요. 뭐 수주도 많이 하고 그 대신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너무 지나친 쉽게 말해서 어쨌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지나친 긴축.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근혜 시대 때 지금 국고에 그때 담배값 올리고 뭐 해갖고 굉장히 국고가 꽉 차, 꽃간이 꽉 찼었어. 그거를 문재인이가 쉽게 하면 탄핵해갖고 받아가지고 그 국고를 탁탁 털었어요. 지금 돈이 없어 나라에. 재정 적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해서 보수 대통령이 나와서 누구라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긴축을 해야 돼요. 미래세대가 그러니까 꼭 20대 뭐 10대가 아니에요. 바로 진짜 이 5년 10년 후야 이젠. 그게 누구 부담으로 오느냐. 다 국민이 갚아야 될 돈. 부도 안 날라고 그러면 세금 올려야 돼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뭐 담배세든 뭐든 다 올릴 거 아니야. 어쨌든 부도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담은 이게 2, 3년이 될지 20대 30대 문제가 아니에요. 곧 닥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세금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느냐? 다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직자들은 이 나라 돈이라 우습게 쓰면 안 돼요. 그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 부인을 한다고. 지금 공무원이라는 거는 법인카드라는 건 뭐냐면요. 기업체에서도 법인카드도 있고 공무원도 법인카드가 있어. 김밥 한 줄만 이 버카로 사 먹어도 옛날 같으면 박근혜 시대 같으면 옷을 벗었어야 돼요. 청문회 때. 버카로 김밥 한 줄 사 먹었다 그래서 사퇴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총리인가 아마 장관 중에서 한 명이. 여기에서 이제 커피 진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료비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재료비 얘기해드렸으니까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 재료비는 이제 어쨌든 학벌이나 어떻게 태어났나 이거예요. 원가는 그 이후에 정치인이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사실은 원가예요. 물론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어떤 직원들을 잘 뽑느냐 안 뽑느냐, 위치가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다 원가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원가를 따질 땐 지나온 세월을 비교해 보는 게 그게 원가를 따지는 방법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게 원가예요. 제가 볼 때는 하도 이제 커피 원가 120 원가 하니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대통령 부인 뭐 토론회 하자 김용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김문수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비서가 한 얘기예요. 하루 종일 김문수 같은 경우 일을 되게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일 뭐 행사장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집에 이렇게 오게 되면 자기가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수행비서가 그까지는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고 수행비서니까 그 다음에 너 피곤하니까 들어가 자. 집에 갔다가 너는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와야 되니까 데려다 주고 자기는 그 차를 직접 몰고 집에 갔다. 그러면서 이제 자취생활이 끝나니까 이제 집에 잠깐 이제 선거운동 때문에 잠깐 와서 살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그 여사님이 다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걸 데려주더라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원가겠죠. 또 하나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방송에서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그 박지원 의원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호 후보 부인이 이휘호 여사하고 또 닮았다. 깜짝 놀랐어요. 국민들을 이 바보로 보는 건지. 아니 이 여사가 쉽게 하면서 버카 썼어요. 아니 소고기를 갖다가 법인카드로 사 먹고 과일을 수천만 대로 만 원어치를 버카로 썼고 그 다음에 관용차를 자기 병원 가는데 그것도 완전히 수행 비서가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세탁물을 갖다가 법카로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가가 누가 높은지는 알겠죠. 한 사람은 수행비서 옷을 데려주는 그런 원가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법카를 가지고 과일을 사 먹고 세탁소에 옷을 갖다. 누가 원가가 높을까요? 제가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이는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어쨌든 그 선거 비용이라는 건 뭐 엄청나게 들어가요. 국힘이나 한 500억씩 든다 그러는데 뭐 이준석의 돈이 어디 있어요? 기껏 재산 뭐 한 15억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럼 아니면 뭐 대출해서 이제 뭐 차량 운행 최대 비용으로 지금 뭐 대학교 가서 밥 먹고 대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지금 선거운동은 누가 해주느냐? 국민의힘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의 과연 원가는 어떻게 될까? 물론 아주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해서 원료비는 좋아. 그렇지만 이제 원가를 계산해 볼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 이준석이가 처음에 탈당을 해서 손학규 밑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끝이 항상 안 좋아요. 손학규가 이준석이라면 두 손 다 앞서. 손학규까지 망했어. 정치생명 끝났어요. 이준석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같이 만든 또 누구예요? 요즘 뭐 밥을 먹었다는 안철수. 얼마나 또 저거 했어. 그 안철수도 이준석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이 있었죠. 윤 대통령 당대표 됐을 때. 그 쉽게 말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그 다시 또 이렇게 앉혀가지고 만나고 복주머니 3개 있다 그래 당대표라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트라우마가 생긴 트라우마. 그냥 당대표라 그러면 트라우마. 그러니까 나경원이도 당대표 되는 걸 이거 뭐 혹시 뭐지? 내 사람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도 질리니까 돈 하나 안 들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이를 키워주고 있어. 한마디로 제가 볼 땐 이준석이는 얍삽한 알박기 알죠? 알박기. 여러분들 알박기 아세요? 이쪽에 4층 건물이 있고 조그만 한 10평짜리 조그만 집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이쪽에서도 얘를 사야지 허가도 나고 건물 올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건축주가 가서 이 10평짜리 뭐 사정사정해서 돈 얼마 더 주겠다 얼마, 이게 알바끼예요. 지금 그 형국이야. 제가 순서히 얘기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절대 무시해야 된다고. 지금 국힘이 쉽게 말해서 경상도표하고 보수층, 그 다음에 한동훈만 움직여줘도 중도표를 흡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이준석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과연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알바끼가 진짜, 알바끼도요 잘하면 진짜 큰 돈 벌어. 떼돈 버는 게 알바끼예요. 그거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씨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우리 건물만 쳐. 여기 부천에도 그런 지금 오피스텔 있어요. 조그만 여관 요거 하나 있는데 그걸 끝내 안 팔아가지고 에이 그럼 나 혼자만 짓게. 조그만 이 여관이 완전히 알바끼였었는데 지금 완전히 폐허 수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망한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재명이가 어제 그랬더라고요. 나랏돈 뭐 나랏돈 좀 쓰면 어떠냐. 그 소리 듣고 참, 남의 돈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이 철학관 오래 하다 보면 망하는 사람 많아요. 부도나는 사람도 많고. 은행 이런 쪽 굉장히 무서워요. 조금이라도 이자 못 갚고 몇 달 연체되면 바로 압류, 빨간 탁자 따다닥 하나 다 붙여요. 경험해본 사람 많아요. 그러고 나서 경매 때리고 나면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부천 여기 마루 잘 깔아놨어요. 세금으로. 겨울철 되면 다 썩어가지고 몇 번 갈았는데, 어제도 제가 유세할 때 보니까 유세 현장에, 저는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맨날 그 노숙자들 많아요. 정말 많아. 그 마루 잘 깔아놨어. 노숙자들 아주 쉼터야. 거기서 막 대낮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마루 깔아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좀 강아지도 산책하고 거기서 어떤 휴식 공간이 돼야 되는데, 아니 노숙자가 점령을 했어. 근데 어제 김문수 그 유세를 딱 보는데 또 술 먹어. 노상 술 먹으니까 많이 본 노숙자예요. 막 김문수 너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또 이재명이가 돼야 된다 말이야. 뭐 노숙자 입장에서 좋겠죠. 뭐 또 어제 보니까 또 기본소득 얘기하고 25만 원 주면 또 술 시컷 먹겠지 뭐. 25만 원 가지고. 그러면 그 나머지 10년 20년 후에 그 13조에 25만 원씩 주면 그 돈은 누가 갚냐 이거예요. 왜 죄 없는,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그 돈을 갚아야 돼. 이 정치라는 거는 뭐 잠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암흑기가 있어. 그렇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그걸 다시 쉽게 말해서 원상복귀까지는 10년 20년이 걸려요. 한번 망가지고 나면. 그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있고 아르헨티나 다 그 꼴 났죠. 포퓰리즘으로. 근데 툭 하면 내란. 아니 한독수 총리가 무슨 내란이야. 에? 총리로 있었다가 뭐 그 무슨 내란이야. 한덕수 총리, 쉽게 말해서 국민을, 경제, 딱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근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킨 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잘못한 거예요. 권력 요게 완전 지금 미쳐있는 것 같아. 나라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든 뭐하든 지금 이 시점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총리도 없고요. 지금 국민, 지금 쉽게 말해서 경제부총리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는지 언론에서는 보도 안 하고 있지만은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원래 쉽게 말해서 경제 수장은요 하루라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